5분 브리핑입니다. 뉴욕 3대 지수는 1%대 하락을 기록했고 러셀 지수도 1.68%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대형주 모두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하락 종목들이 거의 뭐 8대2 정도 비율로 크게 우위가 나오고 있죠.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의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막히고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뭐 특별한 악재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일단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2%를 돌파를 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되면은 안전자산원 쪽으로의 투자 심리가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미국 재무부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중순에 부채 한도가 도달하기 때문에 이거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또다시 이런 부채 한도를 늘린 다음에 채권을 크게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채금리 찍으면은 국채를 찍어내면은 국채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이 나왔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우리나라 돈으로 5경 3천조가 넘습니다. 5경 3천조예요. 미국 부채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러 찍어내고 채권을 찍어내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아마 또 부채 한도 상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젠가는 터진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터지는 이 스노우볼이 어디까지 굴러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의 인기와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계속 뒤로 넘기는 거죠, 후세대. 그래서 부채는 계속적으로 눈더미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S&P 500 종목들도 대부분 크게 하락이 나왔고, 특히 빅7 종목들 다 테슬라가 좀 가장 크게 낙폭이 나왔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량 인도 대수가 이제 4분기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51만 대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보통 테슬라가 최근에 인도 수를 잘 못 맞췄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51만 대를 넘길 것인지 아니면 또 하회하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시장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올해 뭐 가장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에 짓고 있는 메가팩토리가 완공이 되면은 또 생산량이 크게 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서는 테슬라의 생산성도 더 상향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5%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좋은 이슈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드론주가 또 올랐어요. 네, 지금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 테마주들, 드론 관련 테마주들, AI 소프트 관련 테마주들, 요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요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드론이었다. 왜? 또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신형 전투기가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멋있죠? 공개가 되었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이 장거리 드론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코멘트를 남겨버렸죠. 그래서 드론 관련 테마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 팔란디어 AI도 61%대. 이게 이제 원래 로봇 관련 테마였는데, 인공지능 로봇 관련 테마였는데, 드론을 또 최근에 인공지능을 좀 접합시키면서 드론 사업에 진출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61% 상승. 그리고 파라제로 테크놀로지도 인공지능 군사업체인데 또 드론 사업에 진출하면서 주가 6%대 많이 올랐는데, 좀 최근에 주가 오른 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드론이 좀 붙으면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모습이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실히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한 게 있죠. 12월 19일날 연준은 비트코인 비축 안 한다, 전략적 자산 연준은 생각이 하지 않는다, 요런 딱 발언 뒤에 그때부터 19일부터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빠져요.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파월 연준 의장의 저런 좀 발언을 소화할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되고, 아까 요거 지금 미국 국채금리랑 대척점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국 국채금리는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초위험 자산인데, 국채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비트코인이 떨어져야죠. 네, 차트 흐름이 그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호평 속에서도 그래도 글로벌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 저는 아직도 2화 이후에 안 보고 있는데, 스포를 하도 당해가지고 안 보고 있는데, 볼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 볼 생각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1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주가는 넷플릭스 공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진 그 이후에는 쭉 떨어지고 있다. 물론 지수가 떨어진 영향도 있긴 하지만은, 넷플릭스가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막 성공적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 1 개봉할 때는 이제 코로나 시즌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수혜가 많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굉장하게 조정이 좀 나온
하루였다. 특히 이렇게 악재가 없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괜히 악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앞두고 그냥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좀 전환하려고 하는 투자들이 좀 많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재료는 부치기 따라 나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정말 그 미국의 IB라든가 월가 대문에 막 걸릴 정도의 그런 악재가 아니라면은 해석하기 따라 나름이에요. 해석하기 따라 나름이기 때문에 너무 재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 이런 테마주들이 올랐구나, 이런 관련 종목들 때문에 현재 주가라든가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딱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디테일하게 공부해봤자 최근 전국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월 21일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의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보좌관들이 어떤 발언을 할지 몰라요. 각 장관들이.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히 한 달 뒤, 뭐 일주일 뒤를 예측할 필요 없다. 시장 현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좀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많이 춥다고 하니까 집에 좀 계세요. 농담이고 주말인데 푹 쉬시고, 네, 그래도 날씨는 뭐 춥긴 하지만은 여전히 좋으니까 좀 나가셔서 바람도 쐬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또 주간 증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